이번 페이지에서는 정적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는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똑같은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이 직선은 y는 2분의 1 x라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 함수의 x가 10인 곳에서의 함수값은 2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밑변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5인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 10 곱하기 높이 5를 2로 나눠서 25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본 직각삼각형과 모양과 넓이가 같습니다. 이제 구분구적법을 수학적으로 구현해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밑변이 0에서 10까지로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10인데요. 이 길이를 10등분했습니다. 몇 등분 했는지는 변수 n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지금은 10등분이니까 n의 값은 10입니다. 직사각형 한 개의 밑변의 길이를 델타 x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 델타 x의 길이는요, 삼각형의 왼쪽 끝이 0이고 오른쪽 끝이 10이니까 10 빼기 0이 이 밑변의 길이이고요. 이걸 10등분했고 이렇게 10등분했다는 것을 n은 10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n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분자 10 빼기 0인 10을 10으로 나눴으니까 델타 x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직사각형의 폭 델타 x는 1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20등분이나 50등분을 하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더 많이 나눠지니까 이 델타 x의 길이는 더 작아지겠죠? 그렇게 등분하는 수가 달라지면 이 폭이 달라지니까 이걸 숫자로 쓰지 않고 델타 x라는 변수로 쓴 것입니다. 지금은 이 델타 x가 1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각각의 직사각형의 폭이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직사각형의 오른쪽 변이 놓여진 x좌표에 번호를 붙였는데요. 이 첫 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 변이 있는 위치는 x1이고 이 두 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 변이 있는 위치는 x2이고 세 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 변이 있는 위치는 x3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겼습니다. 아홉 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 변이 있는 위치는 x9이고 열 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 변의 위치는 x10이 되겠습니다. 이 직사각형들의 각각의 위치도 몇 등분했는지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지니까 이 위치를 숫자로 쓰지 않고 이렇게 x1, x2라고 변수로 쓴 것입니다. 지금은 10등분해서 직사각형 하나의 폭이 1이니까 x1은 1이고 x2는 2이고 x3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사각형 하나하나의 넓이를 구해보면요. 첫 번째 직사각형은 폭이 델타 x고요. 높이는요. x1에서의 함수값은 fx1입니다. 이 가로축의 y좌표가 0이니까 0에서 함수값 fx1까지의 길이가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fx1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밑변을 10등분한 지금은 x1의 위치가 1이니까 1에서의 함수값은 2분의 1 곱하기 1 해서 2분의 1, 즉 0.5죠. 그래서 폭 1에 높이 0.5를 곱해서 0.5가
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식으로 쓰면 fx1 곱하기 델타 x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할 거니까 플러스 부호를 붙였고요.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x2에서의 함수값이 fx2니까 0에서부터 함수값 fx2까지가 이 직사각형의 높이이고요. 가로폭은 똑같이 델타 x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fx2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x2의 위치가 2니까 함수값 fx2는 2분의 1 곱하기 2 해서 1이고요. 그래서 가로폭 1 곱하기 세로 높이 1을 계산해서 1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식으로는 fx2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모두 더할 거니까 플러스 부호를 붙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x 위치에서의 함수값과 폭 델타 x를 곱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차례로 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사각형도요. x10에서의 함수값이 fx10이니까 세로 높이 fx10 곱하기 가로폭 델타 x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x10의 위치가 1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을 계산하면 함수값 fx10은 5죠. 그래서 5 곱하기 1 해서 5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더하는 거니까 모두 더하면 27.5가 되고요. 식으로 쓰면 이렇게 세로 높이 곱하기 가로폭이라는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에 플러스 부호를 붙여서 모두 더하도록 식을 쓰게 됩니다. 이 식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쓰면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fxk 곱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는데요. k값이 1부터 10까지이고 k값을 여기 k에 1부터 10까지 차례로 대입해서 이 곱셈을 모두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k에 1을 대입하면 fx1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죠. k에 2를 대입하면 fx2 곱하기 델타 x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k에 10을 대입하면 fx10 곱하기 델타 x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모두 더한다는 거니까 이 식은 이 식과 모양만 다를 뿐 같은 식입니다. 그리고 10등분한 것을 n은 10으로 표현했으니까 여기 10을 이렇게 n이라고 바꿔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n이 10이라고 이렇게 옆에 괄호로 표시해두면 이것과 이것은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 세 개가 모두 모양만 다를 뿐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삼각형의 밑변을 10등분하고 각각의 x위치에서 함수값까지 연결한 세로 높이와 가로폭을 곱한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더한다는 내용으로 식을 쓰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 그리고 n은 10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형의 밑변을 20등분했습니다. 그래서 n은 20이라고 썼고요. 직사각형의 폭 델타 x는 10등분했을 때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삼각형의 왼쪽 끝이 0이고 오른쪽 끝이 10이니까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분자에 10-0이 오고 분모에는 n등분이니까 n이 옵니다. 지금은 20등분이니까 n이 20이죠. 그래서 10을 20으로 나눈 0.5가 직사각형의 가로폭 델타 x이고 그래서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폭은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은 x1에서의 함수값
fx1이 세로 높이이고 가로폭이 델타 x니까 fx1 곱하기 델타 x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이고요. 두 번째 직사각형은 여기 x2에서의 함수값 fx2가 세로 높이이고 가로폭은 똑같이 델타 x니까 fx2 곱하기 델타 x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직사각형은요. x20에서의 함수값 fx20이 세로 높이이고 가로폭은 똑같이 델타 x니까 fx20 곱하기 델타 x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직사각형들도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넓이를 구하고요.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세 번째, 네 번째 쭉 진행돼서 20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까지 모두 플러스 부호로 다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fxk 곱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 k에 1부터 20까지 차례로 대입해서 이 곱셈을 모두 더한다는 의미인데요. k에 1을 대입하면 fx1 곱하기 델타 x가 되고 k에 2를 대입하면 fx2 곱하기 델타 x가 되고 k에 20을 대입하면 fx20 곱하기 델타 x가 되는 거죠. 그걸 모두 더한다는 거니까 이 식과 이 식은 모양만 다를 뿐 같은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20은 삼각형의 밑변을 20등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20등분을 n은 20이라고 나타냈죠. 그래서 20을 n으로 바꿔 써서 이 전체를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라고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n은 20이라고 옆에 표시해둬야 하고요. 그래서 이거랑 같고 이거랑 같으니까 이 세 개의 식은 모두 모양만 다르고 똑같은 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삼각형의 밑변을 20등분하고 각각의 x위치에서 함수값까지 연결한 세로 높이와 가로폭을 곱한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더한다는 내용을 식으로 쓰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 그리고 n은 20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값은 26.25입니다. 10등분 했을 때보다 직사각형의 실제 넓이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빗변 위로 튀어나온 부분들이 10등분 했을 때보다 작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형의 밑변을 100등분 했습니다. 그래서 n은 100이라고 썼고요. 직사각형의 폭 델타 x는요. 삼각형의 왼쪽 끝이 0이고 오른쪽 끝이 10이니까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분자에 10-0이 오고 n등분 했으니까 분모에 n이 옵니다. 지금은 100등분이니까 n이 100이죠. 그래서 10을 100으로 나눈 0.1이 델타 x이고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폭 델타 x가 0.1인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세로 높이는 x1에서의 함수값인 fx1이고 폭은 델타 x니까 fx1 곱하기 델타 x가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세로 높이는 x2에서의 함수값인 fx2이고 폭은 델타 x니까 fx2 곱하기 델타 x가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100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세로 높이는 x100에서의 함수값인 fx100이고 폭은 델타 x니까 fx100 곱하기 델타 x가 100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플러스 부호로 연결해서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시그마 k는 1에서 100까지 fxk 곱하기 델타 x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100등분해서 n이 100이니까 여기 100을 이렇게 n으로 바꿔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n이 100이라는 것을 옆에 표시해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100등분하고 각각의 x위치에서 함수값까지 연결한 세로 높이와 가로폭을 곱한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더한다는 내용을 식으로 쓰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 그리고 n은 100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더한 값은 25.25입니다. 10등분이나 20등분 했을 때보다 실제 직각 삼각형의 넓이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빗변 위로 튀어나온 부분들이 10등분이나 20등분 때보다 훨씬 작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직각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100등분까지 나눠서 만든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합했는데요. 이제 다음 그림에서는 직각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무한대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식의 앞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라는 기호가 붙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같고 앞에 리미트 부호만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등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n을 몇 등분했다라는 표시는 의미가 없게 돼서 삭제할 것입니다. 그럼 잠깐 이 식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부분은 이제까지 봐왔던 이 식이랑 똑같은 거니까 직각 삼각형의 밑변을 n등분하고요. 그러면 가로폭 델타 x가 정해지죠. 등분한 개수 n이 크면 클수록 가로폭 델타 x는 작아집니다. n이 작아질수록 델타 x는 커지고요. 그리고 k가 1부터 n까지 진행되면서 xk의 k에 대입되는데요. x축에서의 x1, x2, x3 각각의 위치도 n에 의해 달라지게 됩니다. 등분한 개수 n이 커지면 x1, x2, x3이 서로 밀집된 위치가 될 거고요. 등분한 개수 n이 작아지면 x1, x2, x3이 서로 떨어져 있는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럼 해당 위치에서의 함수값 fxk도요. n에 의해 xk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함수값 fxk의 값도 n에 의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fxk 곱하기 델타 x인데요. n이 커지면 직사각형이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직사각형의 합은요. n이 커지면 직사각형이 가늘어지면서 각각의 오차가 줄어들고 그래서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직각 삼각형의 실제 넓이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0등분해서 n이 10일 때보다 20등분해서 n이 20일 때가 직각 삼각형의 실제 넓이에 가까워지고요. n이 20일 때보다 100일 때가 실제 넓이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넓이와 가까워졌다고는 해도 아직 이렇게 빗변 위로 튀어나온 부분이 작게 존재합니다. 이 튀어나온 부분들의 합이 실제 넓이 25와 지금의 넓이 25.25의 차이인 0.25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리미트 기호를 붙여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요. 이제까지 n이 커질수록 직사각형이 가늘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n을 무한대로 늘리면 직사각형이 엄청나게 가늘어진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n이 무한대가 되면 직각 삼각형의 밑변을 무한대 등분으로 나누게 되면서 가로폭 델타 x는 0에 가까워집니다. 직사각형이 정말 아주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직사각형의 가로폭이 0에 가깝게 아주 가늘어지면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계산한 직사각형들의 합은 실제 넓이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럼 다음 그림에서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무한대 등분으로 나눴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은 방금 본 이 식과 같은 식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직사각형의 가로폭 델타 x는 n이 커지면 작아지는데요. 그러면 직사각형 하나하나가 가늘어지는 거죠. 그런데 n을 무한대로 보내서 n이 엄청나게 커지면 델타 x가 한없이 작아지고 그러면 직사각형 하나하나가 한없이 얇아집니다. 그러면 이 빗변 위로 튀어나왔던 부분들도 한없이 작아지면서 오차가 없어지게 되고 여기 백등분했을 때 있었던 0.25라는 오차가 0이 돼서 모든 직사각형을 합한 넓이는 이 실제 넓이와 같아집니다. 이것이 정적분입니다. 여기 시그마 기호 오른쪽까지가 구분 구적법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리미트 기호를 붙여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정적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적분을 계산하면 구분 구적법에서 있었던 오차가 없어져서 모든 아주 얇은 직사각형을 합한 넓이가 이 실제 넓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직사각형 하나가 아무리 얇아도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인데 이 빗면 위로 튀어나온 부분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게 오차가 돼서 결국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실제 넓이와는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한 값이 실제 넓이와 같아진다는 논리는 예전 수학자들이 증명한 사실이고요. 이제부터 대학 미적분 과정까지 적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형의 넓이나 잘 알고 있는 물체의 부피를 정적분으로 구할 때가 있을 건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구한 넓이나 부피가 정적분으로 구한 넓이나 부피와 똑같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이 실제 넓이와 같다라는 사실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구한 값은 실제 넓이와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같다고 등호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식과 이 식은 모양만 다르고 똑같은 식입니다. 즉, 이것도 정적분식이고 이것도 정적분식입니다. 하지만 보통 정적분을 이야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 식을 사용합니다. 이 식의 모양을 보면요. 인테그랄 기호가 있고 아래는 0이 있고 위에는 10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 리미트 기호와 시그마 기호입니다. n등분 했으니까 직사각형의 개수는 n개죠.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더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1번부터 무한대 번까지 무한대의 개수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테그랄 기호도 무한대로 잘게 나눈 것을 모두 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두 개의 숫자는요. 아래쪽 0은 여기 x값이 0인 곳을 말합니다. 원점을 말하는 거죠. 적분할 범위가 0부터 10까지인데 작은 쪽 끝인 0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쪽 10은 적분할 범위에서 큰 쪽 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분 범위 0부터 10까지 함수값과 x축이 만드는 이 공간을 아주 잘게 나눠서 모두 더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fx dx는 fxk 곱하기 델타 x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fxk는 x1, x2, x3이라는 각각의 x 위치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이고요. 델타 x는 가로폭이니까
fxk 곱하기 델타 x는 직사각형의 넓이죠. 여기 fx도 함수값이니까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이고요. dx는 가로폭입니다. 그래서 fx dx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이것과 이것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xk는 k에 의해 x1, x2, x3 이렇게 번호가 매겨지지만 여기는 그냥 x니까 이 가로축의 모든 x값을 대표해서 x 하나로 쓴 거고요. 여기 델타 x는 직사각형의 가로폭인데 n이 커지면서 아주 작은 크기로 줄어드는 거죠. dx는 이미 아주 작은 크기로 줄어든 가로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기는 한데 이쪽은 좀 더 구체적인 형태이고 이쪽은 좀 더 추상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은 고교 과정에서 정적분의 원리를 설명할 때만 등장하는 거고요. 나중에 대학 미적분 과정이나 공업수학 과정을 공부하게 됐을 때는 이쪽의 형태를 매우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읽을 때는 인테그랄 0에서 10까지 fx dx라고 읽습니다. 0에서 10까지, 그러니까 여기 x가 0인 곳에서 10인 곳까지 fx dx는 가로축과 함수값 사이의 길이를 세로 높이로 하는 아주 가느다란 직사각형들을 말하고 인테그랄 기호는 이 직사각형들을 모두 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이쪽에서 다시 읽어보시면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입니다. 이번 예에서는 a가 0인 거고 b가 10인 거죠. 이것이 정적분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정적분은 넓이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방금 전에 이거랑 똑같은 식입니다. 이런 정적분 식이 있으면 안에 있는 fx를 적분해서 대문자 fx로 만들고요. 대괄호로 묶고 우리가 적분해야 할 범위인 적분 구간 a, b를 위아래로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 식은 이걸 의미하는데요. fx의 x에 위쪽에 있는 b를 대입한 거에서 아래쪽에 있는 a를 대입한 것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fb 마이너스 대문자 fa로 계산하는 건데요. 여기 fx가 간단한 형태라면 이걸 곧바로 이렇게 써서 계산해도 되지만 fx가 복잡한 형태라면 이런 형태로 한번 바꾼 후에 이렇게 계산해야 틀리지 않고 마음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0에서 10까지 fx dx는요. 함수 fx가 2분의 1 x니까 인테그랄 0에서 10까지 2분의 1 x dx라고 쓰고요. fx를 적분해서 대문자 fx로 만들고 대괄호를 씌우고 적분 구간 a, b를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럼 fx인 2분의 1 x를 적분하면 대문자 fx는 4분의 1 x 제곱이 되고요. 적분 구간 0에서 10을 아래 위로 그대로 씁니다. 그럼 이 식은 x에 b를 대입한 거에서 a를 대입한 것을 빼서 대문자 fb 마이너스 대문자 fa로 만드는 거죠. 여기 x에 10을 대입한 거에서 0을 대입한 것을 빼는 것입니다. 그럼 4분의 1 곱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0의 제곱이 되고요. 10의 제곱은 100인데 4로 나누면 25고요. 0의 제곱은 0이고 4분의 1을 곱해도 0이니까 이 부분은 0입니다. 그럼 25에서 0을 빼면 25입니다. 공식으로 계산한 넓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적분을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답은
함수 그래프와 가로축이 만드는 이 영역의 정확한 넓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적분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고교수학의 이 적분 단원에서도 이 정적분 계산을 많이 할 거고요. 대학 미적분이나 공업수학의 미분방정식 과목에서도 정적분 계산을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계산 과정은 저절로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는 x제곱 함수의 x값이 0인 곳에서 3인 곳까지만 끊어서 함수 그래프와 x축이 만드는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구분구적법으로 넓이를 구하고 마지막에 정적분으로 정확한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x축의 0에서 3까지의 길이를 10등분하고 각각의 오른쪽 변이 함수 그래프에 닿도록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직사각형의 왼쪽 윗부분은 함수 그래프보다 위쪽으로 튀어나와서 오차를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도 10등분했다는 것을 n은 10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한 개의 가로폭을 델타 x라고 표시했는데요. 이 델타 x의 크기는요, 분자가 3-0입니다. 이것은 이 도형의 오른쪽 끝이 3이고 왼쪽 끝이 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3-0으로 3이 됩니다. 그리고 10등분해서 n이 10이니까 3을 10으로 나눈 0.3이 델타 x고요.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폭이 0.3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직사각형의 오른쪽 변마다 x1, x2, x3부터 x10까지 이렇게 번호를 매겼는데요. 이 번호를 매기는 방법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은 10등분이니까 k가 1부터 10까지 진행되고요. 여기 k에 1부터 10이 대입됩니다. 그리고 a는 적분 구간의 시작점 a를 가리키는데 지금은 0에서 시작하니까 a는 0입니다. 그래서 k가 1이면 x1은 0 더하기 1 곱하기 가로폭 델타 x 해서 0에서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곳, 그러니까 첫 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 변이 있는 곳이 x1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직사각형이 너무 짧아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주 작은 직사각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k가 2면 x2는 0 더하기 2 곱하기 가로폭 델타 x니까 0에서 가로폭 델타 x 2개만큼 오른쪽으로 간 곳, 그러니까 두 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 변이 있는 곳이 x2가 됩니다. 그리고 k가 3이면 x3은 0 더하기 3 곱하기 가로폭 델타 x가 돼서 0에서 가로폭 델타 x의 3개만큼 오른쪽으로 간 곳, 그러니까 세 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 변이 있는 곳이 x3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기 x10까지 각각의 직사각형의 오른쪽 변에 번호를 붙이는 것을 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폭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였죠. 적분 구간의 시작점 A와 끝점 B를 이렇게 B-A로 뺄셈을 하고 등분한 수만큼 나눕니다. 지금은 10등분이라서 n이 10이니까 10으로 나눠야겠죠. 등분수가 20개, 100개로 늘어나면 직사각형의 가로폭 델타 x는 줄어들고요. 가로폭 델타 x가 줄어들면 각각의 xk의 위치가 서로 조밀하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직사각형 하나하나의 가로폭이 줄어들면 각각의 오른쪽 변끼리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가장 끝에 있는 번호는
x20, x100 이렇게 커지면서 x1, x2, x3끼리는 서로 조밀하게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작은 첫 번째 직사각형은요, x1에서의 함수값인 fx1이 세로 높이입니다. 아주 낮지만 세로 높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로폭은 델타 x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fx1 곱하기 델타 x입니다. 두 번째 직사각형은요, 여기 공간이 부족해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직사각형의 오른쪽 변이 있는 이 지점이 x2이고요. 여기서의 함수값인 fx2가 세로 높이입니다. 그리고 가로폭은 다른 직사각형과 똑같이 델타 x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fx2 곱하기 델타 x입니다. 다른 직사각형들도 같은 방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직사각형은요, x10에서의 함수값인 fx10이 세로 높이이고 가로폭은 똑같이 델타 x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fx10 곱하기 델타 x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넓이들을 모두 플러스 부호로 더했습니다. 이것이 이 10개의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고요. 그 값은 10.395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직사각형 10개를 가지고 구한 이 영역의 넓이의 근사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간단한 형태로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fxk 곱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등분이니까 n은 10이죠. 그래서 10을 n으로 바꿔서 쓰면 이 식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라고 바꿔서 쓸 수 있고 옆에 n은 10이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것이 이 10개의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0에서 3까지의 길이를 20등분했습니다.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폭 델타 x가 반으로 줄었고요. 각각의 직사각형의 오른쪽 변이 있는 곳에 x1, x2, x3, 그리고 x20까지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러면 20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더한 것은요, 첫 번째 직사각형은 x1에서의 함수값인 fx1이 세로 높이이고 가로폭은 델타 x니까 넓이는 fx1 곱하기 델타 x고요. 두 번째 직사각형은 x2에서의 함수값인 fx2가 세로 높이이고 가로폭은 똑같이 델타 x니까 넓이는 fx2 곱하기 델타 x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마지막 20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fx20 곱하기 델타 x입니다. 그리고 모두 플러스 부호로 합칩니다. 이것이 20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고요. 그 값은 9.68625가 됩니다. 함수 곡선 위로 튀어나온 오차 부분이 줄어들면서 10등분 했을 때보다 값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간단한 형태로 바꾸면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fxk 곱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고요. 20등분해서 n이 20이니까 20이라는 수를 n으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 그리고 n은 20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0에서 3까지의 길이를 100등분했습니다.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폭 델타 x가 매우 작아져서 가느다란 직사각형 100개가 됐습니다. 그럼 x1에서 x100으로 각각의 위치를 잡을 수 있겠고요. 각각의 x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해당 직사각형의 세로 높이가 되고 가로폭은 모두 델타 x로 똑같으니까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이렇게 덧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덧셈을 간단한 모양으로 바꾸면 시그마 k는 1에서 100까지 fxk 곱하기 델타 x로 쓸 수 있고요. 100등분해서 n이 100이니까 100이라는 수를 n으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 그리고 n은 100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이 100개의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나타내고요. 그 값은 9.1355가 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 위로 튀어나온 오차 부분이 매우 작아졌기 때문에 20등분 했을 때보다 값이 작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 이 부분은 이제까지 봐왔던 식이죠.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이렇게 리미트 기호를 붙여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요.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직사각형의 가로폭이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값이 됩니다. 직사각형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가늘어지는 거죠. 그리고 xk는요. n이 무한대로 가면 k는 1에서 무한대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xk가 x1에서 x무한대까지 번호가 매겨지고 각각의 위치는 엄청나게 조밀하게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무한대의 개수가 있는 아주 가느다란 직사각형들의 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정적분의 원리이고요. 이 식을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k라는 번호가 매겨진 xk는 그냥 하나의 x를 대표로 해서 바꿔서 썼고요. 델타 x는 아주 작아졌다는 의미로 dx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리고 0에서 3까지의 구간을 매우 잘게 나눠서 fx dx라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더한다는 의미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라고 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정적분의 식입니다. 그리고 인테그랄 기호 옆에 쓴 0과 3은 적분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적분 구간이 0에서 3까지인 것입니다. 그럼 적분에 사용할 함수가 y는 x제곱이니까 fx는 x제곱이고요. 이제 이 정적분을 계산해서 값을 내면 그 값이 이 영역의 정확한 넓이 값이 되겠습니다. 계산 방법은요. fx를 적분해서 대문자 fx라고 쓰고 대괄호로 묶은 후에 적분 구간 a, b를 그대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럼 x제곱을 적분하면 우리가 앞서 공식을 외웠듯이 3분의 1 x 3승이고요. 대괄호로 묶고 적분 구간 0에서 3까지를 이렇게 0과 3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대문자 fx의 x에 적분 구간의 큰 쪽 b를 대입해서 대문자 fb라고 쓰고 대문자 fx의 x에 적분 구간의 작은 쪽 a를 대입해서 대문자 fa라고 쓰고 fb에서 fa를 뺄셈합니다. 이걸 계산한 값이 최종적인 적분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1 x 3승의 x에 3을 대입해서 3분의 1 곱하기 3의 3승이고요. 빼기 3분의 1 x 3승의 x에 0을 대입해서 3분의 1 곱하기 0의 3승입니다. 이 뺄셈을 계산하면요. 3분의 1 곱하기 3의 3승을 계산하면 3분의 1 곱하기 27 해서 9가 되고요. 3분의 1 곱하기 0의 3승은 3분의 1 곱하기 0이 돼서 0입니다. 그래서 9에서 0을 빼면 9가 됩니다. 이것이 적분값이고 이 값이 이 영역의 정확한 넓이입니다.
직사각형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가늘어지면서 함수 그래프 위로 튀어나온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차가 0이 되고, 그래서 이 영역의 정확한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와 가로축이 만드는 이 영역의 정확한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해당 함수, 이번 예에서는 x제곱이었죠. 이렇게 해당 함수의 정적분식을 쓰고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적분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다른 함수들의 정적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y는 2의 x승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x값이 0인 곳에서 1.5인 곳까지 이 곡선 그래프와 가로축이 만드는 이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씁니다. 인테그랄 x값이 0에서 1.5까지니까 0에서 1.5 이렇게 적분 구간을 쓰고요. fx는 함수가 2의 x승 함수니까 2의 x승 dx라고 씁니다. 이렇게 정적분식을 썼고요. 실제 계산은 fx를 적분한 대문자 fx를 쓰고 대괄호로 묶고 위아래에 a에서 b까지라는 적분 구간을 쓰는 거죠. fx가 2의 x승이니까 적분해도 똑같이 2의 x승이고요. 대괄호로 묶고 적분 구간 0에서 1.5까지를 이렇게 똑같이 위아래로 씁니다. 그리고 대문자 fx의 x에 b를 대입한 대문자 fb에서 a를 대입한 대문자 fa를 빼는 거죠. 그래서 2의 x승의 x에 1.5를 대입하면 2의 1.5승이고요. x에 0을 대입하면 2의 0승이죠. 그리고 2의 1.5승에서 2의 0승을 뺄셈합니다. 그러면 2의 1.5승은 4.482고요. 2의 0승은 1입니다. 모든 수의 0승은 1이죠. 그래서 4.482에서 1을 빼면 3.482입니다. 그래서 x값이 0인 곳에서 1.5인 곳까지 y는 2의 x승 함수와 가로축이 만드는 이 영역의 넓이는 3.482입니다. 이 그래프는 y는 sin x의 그래프입니다. x값이 0인 곳에서 파이인 곳까지 이 사인 곡선 그래프와 가로축이 만드는 이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쓰겠습니다. 인테그랄 x값이 0에서 파이까지니까 0에서 파이 이렇게 적분 구간을 쓰고요. fx는 함수가 sin x니까 sin x dx라고 씁니다. 이렇게 정적분식을 썼고요. 실제 계산은 fx를 적분한 대문자 fx를 쓰고 대괄호로 묶고 위아래에 a에서 b까지라는 적분 구간을 똑같이 쓰는 거죠. fx가 sin x이고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죠. 이걸 대괄호로 묶고 적분 구간 0에서 파이까지를 이렇게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대문자 fx의 x에 b를 대입한 대문자 fb에서 a를 대입한 대문자 fa를 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의 x에 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이고요. x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에서 마이너스 코사인 0을 뺍니다. 그럼 뒤에 있는 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플러스 코사인 0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는 1이고 코사인 0도 1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에서 2가 됩니다. 그래서 x값이 0인 곳에서 파이인 곳까지 y는 sin x 함수의 그래프와 가로축이 만드는 이 영역의 넓이는 2입니다.
이 그래프는 상수함수인 y는 3함수의 그래프입니다. x값이 0인 곳에서 2인 곳까지 이 수평선 그래프와 가로축이 만드는 이 사각형 모양의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씁니다. 인테그랄 x가 0에서 2까지니까 0에서 2 이렇게 적분 구간을 쓰고요. fx는 함수가 상수 3이니까 3dx라고 씁니다. 이렇게 정적분식을 썼고요. 실제 계산은 fx를 적분한 대문자 fx를 쓰고 대괄호로 묶고 위아래에 a에서 b까지라는 적분 구간을 똑같이 쓰는 거죠. fx가 3이니까 적분하면 3x고요. 대괄호로 묶고 적분 구간 0에서 2까지를 이렇게 똑같이 위아래로 씁니다. 그리고 대문자 fx의 x에 b를 대입한 fb에서 a를 대입한 fa를 빼는 거죠. 그래서 3x의 x에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2이고요. x에 0을 대입하면 3 곱하기 0이죠. 그리고 3 곱하기 2에서 3 곱하기 0을 뺍니다. 그러면 6에서 0을 빼면 6입니다. 그래서 x값이 0인 곳에서 2인 곳까지 y는 3 함수의 그래프와 이 가로축이 만드는 이 사각형 영역의 넓이는 6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죠.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3 해서 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해서 구한 넓이가 공식으로 구한 넓이와 같고, 그래서 정적분을 계산하면 해당 영역의 정확한 넓이가 구해진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우리가 봤던 y는 2분의 1 함수의 그래프와 가로축이 만드는 영역 중에서 x값이 2부터 8까지에 있는 이 분홍색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x값이 0부터 10까지에 있는 직각 삼각형 모양의 넓이를 구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왼쪽 끝이 0이 아니고 중간부터 시작되는 이런 사각형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요. 일단 인테그랄 2에서 8까지 2분의 1 x dx라고 씁니다. x값이 2부터 8까지니까 적분 구간이 2부터 8이 되는 거고요. fx는 이 함수니까 2분의 1 x라고 쓰고 적분이니까 dx를 썼습니다. 앞서 적분 구간이 0부터 10이었을 때는 인테그랄 0에서 10까지 2분의 1 x dx라고 썼었는데 지금은 적분 구간이 2에서 8까지니까 인테그랄 2에서 8까지 2분의 1 x dx라고 쓴 것입니다. 여기 적분 구간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도 적분 구간만 2에서 8까지라고 바뀌었을 뿐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함수 fx가 2분의 1 x니까 이걸 적분하면 4분의 1 x 제곱입니다. 그리고 대괄호로 묶고 적분 구간 2에서 8까지를 씁니다. 그리고 4분의 1 x 제곱의 x에 8을 대입하면 4분의 1 8의 제곱이고 빼기 x에 2를 대입하면 4분의 1 2의 제곱입니다. 이 식이 대문자 fb-대문자 fa인 거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요. 8의 제곱은 64이고 64를 4로 나누면 16이고요. 2의 제곱은 4이고 그걸 4로 나누면 1입니다. 그래서 16 빼기 1은 15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넓이는 15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적분 구간이 0에서 시작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에서 시작되든 2에서 시작되든 적분 구간을 제대로 쓰면 되니까요. x값이 0에서 10까지이면 적분 구간을 0에서 10까지로 쓰고 계산하면 되고 x값이 2에서 8까지이면
적분 구간을 2에서 8까지로 쓰고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계산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x값이 2인 곳에서 8인 곳까지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원리는 0에서 8까지 이 전체 영역의 넓이에서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를 빼는 계산입니다. 0에서 8까지의 이 전체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 0에서 2까지의 이만큼의 넓이를 빼는 것입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뺄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x가 0인 곳에서 8인 곳까지 이 전체 영역의 넓이는 인테그랄 0에서 8까지 2분의 1 x dx라는 정적분식으로 쓸 수 있고요. x가 0인 곳에서 2인 곳까지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2분의 1 x dx라는 정적분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큰 삼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하면요. 먼저 얘는 2분의 1 x를 적분하면 4분의 1 x 제곱이고요. 대괄호로 묶고 적분 구간 0에서 8까지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얘는 2분의 1 x를 적분하면 4분의 1 x 제곱이고요. 대괄호로 묶고 적분 구간 0에서 2까지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뺄셈이 있고요. 4분의 1 x 제곱의 x에 8을 대입하면 4분의 1 8의 제곱이고요. 중간에 뺄셈을 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고요. x에 0을 대입하면 4분의 1 0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4분의 1 x 제곱의 x에 2를 대입하면 4분의 1 2의 제곱이고요. x에 0을 대입하면 4분의 1 0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 대괄호 항은요.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쓰고 이거에 대한 계산을 이렇게 괄호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를 풀면 얘는 앞에 있던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얘는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항이랑 똑같은데 하나는 마이너스고 또 하나는 플러스니까 둘이 상쇄돼서 삭제됩니다. 각각 계산하면 둘 다 0이 되니까 그래서 사라진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랑 이것만 남게 돼서 4분의 1 8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하면 4분의 64 마이너스 4분의 4가 되고 이건 16 마이너스 1이니까 15가 됩니다. 결과가 똑같이 나왔죠? 이 과정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식과 이 식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진 이유는 여기서 얘랑 똑같은 값인데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상쇄돼서 사라지니까 이 항과 이 항만 남아서 이 식이 되고 이렇게 같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영역에서 작은 영역을 빼도록 정적분의 뺄셈으로 식을 쓰면 계산 과정에서 반드시 각각의 적분 구간에서 왼쪽 끝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이건 항상 반드시 이렇게 상쇄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항들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식과 같아지게 됩니다. 식이 같아지니까 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분의 뺄셈과 이 정적분은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리를 설명한 것이고요. 이 둘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 정적분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 원리를 일반적인 형태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적분식과 똑같은 걸 썼습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인데요. 이건
적분 구간의 큰 쪽 B를 다시 0에서 B로 적분 구간을 바꿨고요. 적분 구간의 작은 쪽 A를 0에서 A로 바꿨습니다. 그럼 0에서 적분 구간의 큰 쪽 B까지에 해당되는 넓이와 0에서 적분 구간의 작은 쪽 A까지에 해당되는 넓이가 되는 거고요.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다는 이 뺄셈이 이 정적분식과 같다는 게 정적분의 원리입니다. 그럼 진짜로 같은지 이 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fx를 적분하면 대문자 fx이고 대괄호로 묶고 적분 구간을 0부터 b까지라고 똑같이 썼습니다. 여기도 fx를 적분하면 대문자 fx이고 대괄호로 묶고 적분 구간을 0에서 a까지라고 똑같이 썼습니다. 그럼 fx의 x에 b를 대입한 거에서 0을 대입한 거를 빼면 fb-f0이 되고요. fx의 x에 a를 대입한 거에서 0을 대입한 것을 빼면 fa-f0이 되는데요. 중간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뺄셈을 괄호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풀면 얘는 마이너스가 붙고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f0과 플러스 f0이 상쇄돼서 사라집니다. 그럼 fb와 마이너스 fa만 남게 되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계산한 것도 대문자 fb 마이너스 대문자 fa이고 이렇게 0에서 b까지의 정적분에서 0에서 a까지의 정적분을 뺀 것도 대문자 fb 마이너스 대문자 fa로 같습니다. 이렇게 얘랑 같다는 것은 얘랑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얘랑 같으니까 결국 처음에 이렇게 같다고 놓은 것이 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이 영역을 정적분으로 구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적분 구간이 주어지고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2에서 8까지라는 방식으로 해당 적분 구간에 대한 정적분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y는 2의 x승 함수인데요. x값이 1인 곳에서 1.5인 곳까지에 해당되는 함수 그래프와 가로축이 만드는 이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1에서 1.5까지 2의 x승 dx라는 정적분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이걸 계산하면요. 2의 x승을 적분하면 똑같이 2의 x승이고요. 대괄호로 묶고 적분 구간 1에서 1.5까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썼습니다. 그럼 2의 x승의 x에 1.5를 대입하면 2의 1.5승이고요. x에 1을 대입하면 2의 1승입니다. 중간에 마이너스 부호가 오고요. 그리고 2의 1.5승을 컴퓨터로 구하면 4.482고요. 2의 1승은 2죠. 자연수 2는 2.718입니다. 그래서 이 뺄셈을 계산하면 1.76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넓이는 1.764입니다. 지금 이것은 정적분의 계산 방법이었고요. 이제 원리를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x값이 1인 곳에서 1.5인 곳까지 y는 2의 x승 함수 그래프와 가로축이 만드는 이 영역의 넓이는요. 0에서 1.5까지에 해당되는 이 큰 영역의 넓이에서 이 작은 영역의 넓이를 뺀 넓이가 되겠습니다. 0부터 1.5에 해당되는 영역에서 0부터 1에 해당되는 이 영역을 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요. 인테그랄 0에서 1.5까지 2의 x승 dx가 이 큰 영역을 나타내고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2의 x승 dx가 이 작은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 큰 영역에서 작은 영역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뺄셈하는 거고요. 이제 이 식을 계산하면요. 2의 x승을 적분하면 그대로 2의 x승이고요. 대괄호로 묶고 적분 구간 0에서 1.5까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썼습니다. 그리고 2의 x승을 적분하면 그대로 2의 x승이고요. 대괄호로 묶고 적분 구간 0에서 1까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썼습니다. 그럼 2의 x승의 x에 1.5를 대입하면 2의 1.5승이고요. 빼기 x에 0을 대입하면 2의 0승입니다. 그리고 2의 x승의 x에 1을 대입하면 2의 1승이고요. 빼기 x에 0을 대입하면 2의 0승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괄호로 묶고 그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 2의 0승이 되고 앞에 마이너스 2의 0승이랑 상쇄돼서 사라지고요. 그럼 2의 1.5승과 마이너스 2의 1승이 남아서 2의 1.5승 마이너스 2의 1승이 됩니다. 그럼 각각의 항을 컴퓨터로 구해보면 2의 1.5승은 4.482고요. 2의 1승은 2.718입니다. 중간에 마이너스 부호가 그대로 오고요. 그리고 이 뺄셈을 계산하면 1.764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 영역을 뺀 이만큼의 넓이가 1.76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계산 과정을 보면 이렇게 식이 같아지고 그래서 그 후의 과정과 결과도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아지는 이유는 여기 2의 0승이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둘이 상쇄돼서 사라지니까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2의 0승은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상쇄돼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각각 적분된 대문자 fx 함수인 2의 x승 함수에 0을 대입한 거죠. 이렇게 큰 영역에서 작은 영역을 빼는 방식으로 정적분을 하면 계산 과정에서 반드시 대문자 fx의 x에 왼쪽 끝값을 대입한 여기서는 0을 대입한 이 두 개의 항이 상쇄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현상은 항상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x값이 0보다 큰 위치에서 적분 구간이 시작되는 이런 모양의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할 때는 이렇게 적분 구간을 그대로 써서 정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영역에서 작은 영역을 빼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정적분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해본 거고요. 이 방식이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제는 정적분을 이렇게 계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값이 2분의 파이인 곳에서 파이인 곳까지 y는 sin x 그래프와 가로축이 만드는 이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적분 구간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니까 인테그랄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sin x dx라고 쓰고요. 이제 이걸 계산하면요. sin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고 대괄호로 묶고 적분 구간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씁니다.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x의 x에 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이고 빼기 x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인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일단 괄호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괄호를 풀면 이 식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플러스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되고요. 각각의 항을 컴퓨터로 구하면 1 더하기 0이 되고 이것은 1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넓이는 1입니다. 이번에는 상수함수 y는 3인데요. x값이 1인 곳에서 2인 곳까지 함수의 그래프와 가로축이 만드는 이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해보겠습니다. x가
1에서 2까지니까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3dx라고 쓰고요. 이걸 계산하면요. 3을 적분하면 3x죠. 그리고 대괄호로 묶고 적분 구간 1에서 2까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씁니다. 3x의 x에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2이고요. 빼기 x에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넓이는 3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해봐도 가로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3이니까 이 넓이가 3이고 답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은 해당 영역의 넓이를 정확하게 구하게 해준다라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